Okay, thank you everyone to join this media press conference. I would like to say in Korea, but the only word I know is hello. So this time I will introduce this product in English, and Rock will translate in a couple of key pages into Korean. Okay. So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give some brief introduction for Tektronix basic oscilloscopes. We have produced oscilloscope for many years, and Tektronix invented the trigger oscilloscope in 1946. And in the 1990 years, so we invented the TDS 2K series and the TDS 200 actually series at that time. And from that time to now, we have produced so many products. And start from a couple of years ago, we would like to refresh the product to a totally new platform. So this TPS 2K actually is the first variant based on that new platform. Let me explain. 저희 텍트로닉스 아시다시피 1946년에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그리고 헤리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직 스코프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새로운 프로덕트에 대한 이제 플래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팔았던 제품이 TDS 2000이라는 모델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품이 이제 1990년도 정도쯤에 이제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실은 제품이 이제 출시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프로덕트 플래닝 쪽에서는 그러면은 그 제품을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장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시장에서 고객들과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준비를 해오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이 제품으로 지금 타겟팅하는 시장은 크게 두 개의 시장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디자인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그 엔지니어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듀케이션 마켓입니다. 첫 번째 그 디자인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이제 워낙에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디버깅 작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버짓으로 적은 비용으로 조금 더 신호를 갖다 빨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프로브들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테스트를 갖다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자, 두 번째로 에듀케이션 마켓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제품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 에듀케이션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실습용 장비만을 갖다가 이 장비가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어드밴스, 예를 들어서 산학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도 어드밴스 리서치 쪽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큰 수요가 있는 실습용, 실험실에 쓰이는 그런 장비들 제품 쪽에 이 장비가 쓸 수가 있는데요. 하시다 보면 이제 보통 랩 마스터 분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워낙에 많은 수의 학생들을 갖다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한테 또 데모를 다 보여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제품을 갖다 기획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 다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고객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신호를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널의 톨러런스, 그러니까 정상 신호와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신호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갖다 이제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컴피던스 인 메저먼트라고 하는데,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 에큐러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호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내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현재 엔지니어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얼마만큼 이제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 부분 테스트를 하려면은 에큐러시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실로스코프가 이제 단지 오실로스코프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프로브하고 반드시 연결을 해서
이제 그 내가 측정하자 하고 있는 제품이나 뭐 디바이스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 동종 제품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프로브가 되게 제한적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그 에듀케이션 어카운트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 학생들이 핸즈온 워크를 하려면은 그다음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랩의 마스터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 포커스를 하면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So as Rock mentioned, so the key slogan for this product is see more, measure more, and learn more. So the see more is the first step of the oscilloscope usage, right? To sensitive it and to capture it and see it, and then see more is measure more actually is to do analyzing for the signals, and learn more is the typical requirement for students and young engineers. So there are solid features to support this slogan. So let's see one by one. 지금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슬로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see more, 더 많은 신호를 볼 수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measure more, 그 다음에 더 많은 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 하겠다. 되게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learn more라는 부분은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장비를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슬로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5가지 정도의 이제 그 밸류 포인트를 갖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베이직 스코프군에서 현재 20메가 포인트의 메모리를 제공하는 회사는 저희 테크닉스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K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교될 수 있는 장비에 적용되는 메모리가 4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메모리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이 볼 수 있다, 더 오래 볼 수 있다는 부분하고 관련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기스트, 그 다음에 뭐 가장 큰 9인치의 WVGA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하고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한번 앞쪽으로 나오셨으면 장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크린 자체가 이제 보이는 퀄리티 자체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뭐 경쟁사명을 제가 언급하면 안 되니까 R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K사라든가 뭐 L사라든가 그런 경쟁사들의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시그널을 갖다 클리어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외관적으로 이제 개선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큰 개선이 있었던 부분이 스코프를 사용하시는 이 X축 있죠. X축을 저희가 이제 호리젠털 디비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15 호리젠털 디비전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 베이직 스코프군 중에서 한 50% 정도가 타사에 비해서 개선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코프에서 유저들이 쉽게 어떤 펑션을 매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오토매틱 매스라고 부르는데 매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존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매스 펑션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매스들이 자동화된 측정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지 갖다 한눈에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펑션을 갖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아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텍토닉스에는 VPI 프로브라는 게 있습니다. VPI 프로브라는 게 뭐냐면은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VPI라고 불러요. VPI 프로브 이제 포맷이라고 부르는데 이 VPI 프로브를 갖다 사용할 수 있어야만 커런트 프로브라든가 아니면은 고전압 프로브라든가 이런 프로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프로브를 사용 못하면 당연히 전류 측정 안 되겠죠, 그죠? 전류 측정 안 되고 고전압 측정 못 하겠죠. 근데 워낙에 이제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이제 TBS 2000보다 상위 모델을 사용하는 프로브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는 베이직 스코프 쪽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큰 이점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어떤 텍토닉스의 이제 베이직 스코프의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이어나가는데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 CMOS, we say it is designed to capture and display more signal than ever. How we support that? So first, this is the standard difference. So when look at the first side of this oscilloscope, right, people can notice that we have a 9-inch display, right, which is pretty large. And we also should notice that we have a menu on and off button here. So we can turn the menu off, so the whole screen can be used for waveform error. So this is pretty large. And also we have 15 horizontal grids, right? 15 horizontal grids. So this division actually guarantees 50% more horizontal visualization compared to the competitors in the same horizontal scale setting. 간단하게 설명 하나만 좀 추가를 할게요. 좀 전에 이제 그 메뉴를 오프한다는 기능이 뭐였었냐면 대부분의 스코프를 보시게 되면은 그 스코프를 갖다 이게 이제 하드키라고 불러요. 저희가 하드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스크린의 한 10% 정도를 메뉴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차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볼 수 있는 시그널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들어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걸 갖다 누르게 되면은 메뉴 자체도 없애버리고 시그널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 살짝 팁 같은 게 들어간 거예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폼팩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트로닉스의 새로운 로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근데 브랜드의 컬러라든가 그 뭐 이미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미학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만든 스코프가 본 스코프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단순하게 메모리만 20메가로 이제 확장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시그널을 갖다 이제 보시면 저 위쪽 시그널 같은 경우 되게 이제 디테일을 갖다 볼 수 없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줌인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웨이폼 내비게이션의 기능인데요. 그렇게 이제 확 줌인해서 볼 수 있음으로써 시그널의 디테일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메모리의 그 뎁스라고 부르는데요. 메모리의 그 크기하고 그 다음에 줌인하는 것, 줌인해서 이제 시그널을 보는 건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메모리가 제공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화면 그 좌측 그림의 중단부에 보이는 저렇게 클리어한 시그널을 갖다 보실 수가 없으세요. 자, 그런 부분을 갖다 설명하신 겁니다. 저희 뭐 MDO 관련된 그때 기자간담회 할 때도 한번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 영역에서 측정하는 부분 그리고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런 이제 펄스 형태의 지금 그림의 상단 쪽에 보이는 펄스 형태의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호가 상승하던가 아니면 떨어질 때 하강할 때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주파수 성분이 존재하게 돼요. 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쉽게 알아내기 위해서 그 한 화면에 주파수 영역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영역을 갖다 같이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MDO 같이 이제 믹스드 도메인, 그 혼합 도메인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채널하고 이제 RF 채널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 FFT 그 퓨레텐 폼을 이용해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계산된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조그만 팁인데요. 그 실질적으로 커서를 사용할 때 이제 커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대부분의 이제 베이직 스코프에서는 커서가 도대체 어디 부분이 정확하게 찍혔는지 그 값이 의미하는 게 그 값이 지금 보여주는 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저희 이제 TBS 2000 같은 경우에는 커서가 어디에서 어디부터까지를 현재 찍고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값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그래서 화면의 스크린의 우측편에 저렇게 반투명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So when we see the signal, then we want to analyze the signal, right? So this is about the measurement. So measurement has a simple and complex. 조금 전에 이제 커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되게 직관적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커서를 이제 찍은 부분에서 익혀진 값이 바로 옆에 이제 나옴으로써 이제
바로 이제 그 쉽게 측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메저먼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뭐 좀 정리하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메저먼트가 몇 가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메저먼트를 몇 개를 선택을 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좌측 그림의 이제 우측편을 보시게 되면은 컬러 코드로 해서 내가 몇 채널을 측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스로 선택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다 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컬러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재 선택한 이제 그 메저먼트가 몇 개 정도다. 그래서 지금 6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우측 상단에, 좌측 상단 그림의 좌측을 보게 되면은 노란색하고 하늘색으로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당신은 2개의 메저먼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4개가 더 추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모든 메저먼트가 다 보여줌으로써 내가 사용 가능한 메저먼트가 그 오토매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저먼트 기능이 몇 개가 있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헬프 에브리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각각의 메저먼트마다 스코프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이 측정이 뭐 하는 측정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움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티드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커서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커서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사용할 메저먼트에 조금 더 이제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측정 결과가 채널 1, 채널 2라고 해서 시그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 시그널하고 겹침에도 불구하고 반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측정 결과를 잃는 것들이 내가 원신호를 보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저먼트 관련해서 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그 most us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보통 엔지니어들이 보면은 특정 기능만 써요. 스코프를 갖다가 나의 용도에 맞게 몇 개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스코프가 기억을 했다가 그 기능을 갖다가 이제 빨리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이제 most used. 그래서 뭐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VPI 프로브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지는 장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프로브가 실질적으로 꼽히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6개 정도의 이렇게 황금색 점들이 보이죠, 그죠? 자, 근데 이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로브가 스코프에다 정보를 보내줘요. 나는 어떤 프로브다, 나는 어떤 어토네이션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브라는 걸 보내주게 되면은 스코프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대1 프로브가 연결이 되었구나, 커런트 프로브가 연결이 되었구나 자동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이제 그 뭐 전류수 측정이라든가 고전압 측정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So this is a very new feature,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basic oscilloscope in the world supported the wireless connectivity. So we support it by a Wi-Fi dongle.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자, 요즘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다 저기 핫스팟 기능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실질적인 엔지니어고 제가 이제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고 쳐요. 자, 그런데 스코프를 들고 왔어요, 어딘가에. 들고 와서 이제 스코프를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을 그 제 매니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랜 케이블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죠? 아니면 돌아와가지고 리포트 만들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리든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 매니저는 현재 네가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이 기능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와이파이 동굴이 되어 있고 그 와이파이 동굴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스코프가 이제 네트워크상에 연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디든지 들고 와서 내가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을 그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고 결과를 리포팅할 수 있고 또는 리모트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니어 엔지니어예요. 근데 시니어 엔지니어가 제 회사에 지금 저쪽 다른 곳에 있어요. 자, 그러면 리모트로 컨트롤 해가지고 야, 그거는 그렇게 측정하지 말고 이렇게 측정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편하겠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랜 케이블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랜 케이블이 또 어딘가에 또 라우터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와이어리스 환경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실제 리모트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을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스코프에서 세팅할 수 있는 프론트 패널 쪽에서 세팅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이 저기 지금 현재 이제 그 이렇게 타이핑을 한다던가 아니면 셀렉션하는 방식으로 해서 리모트 컨트롤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실질적으로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PC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스코프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IP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PC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스코프에 꽂혀 있는 USB 메모리 스틱을 통해서 저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So the third part or the third selling point of this product is the learn more. So this product, we know that it is belong to the basic oscilloscope portfolio, and the main customer segment for basic oscilloscope is the students, and also many junior engineers. 그 현재 텍트로닉스 홈페이지에서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다운받는 자료가 뭐냐면은 오실로스코프 베이직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가 어떤 장비이며 그 장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다운을 받으시는데 그 이제 그 다큐먼트를 오실로스코프 내로 다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놓은 이유는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유저들일지라도 쉽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그널이 어떤 거는가 어떤 메저먼트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집어넣어놨고 만약에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유저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난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난 볼 필요 없어요. 하고 끌 수 있는 기능까지도 이제 넣어놨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그 방금 전에 보신 슬라이드하고 현재 보시는 슬라이드는 런 모어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스코프 자체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트로닉스에서 이제 그 에듀케이션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단순하게 이제 그 스코프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제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웨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그 실습을 할 수 있기 위한 실질적인 그 뭐라고 그러죠? 실습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월드와이드 엔드 유저들한테 다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고객들께서는 거기에다가 내가 디벨롭한 거 쉽게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콜스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실습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활용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콜스웨어 에디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무료입니다. 무료고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강의는 마음에 드는 거, 이 교재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콜스웨어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갖다 또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수정해서 스코프를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습할 때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스마트 랩이라는 얘기를 또 잠깐 들으셨을 텐데 그게 저희가 텍트로닉스가 교육 관련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큰 그 장점들이에요. 두 가지가. 스마트 랩은 뭐냐면 스코프하고 파워 서플라이, 멀티미터 그리고 펑션 제너레이터 이 네 가지 장비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실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랩마스터 혹은 조교분들께서 가장 쉽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스마트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에 더 나올 거고요. 그걸 텍트로닉스 코리아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텍스 스마트랩의 이제 주요 기능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텍스 스마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인 TBS 1000 시리즈가 이제 2014년도 2월달에 론칭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나왔던 어플리케이션이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1.0, 2.0 그리고 올해 이제 3.0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환경이 제공하는 이제 두 가지 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부분 보이시죠, 그죠? 자, 빨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DMM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AFG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이 안 돌아 있죠. 다른 데는 다 지금 그린 라이트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지금 이 테이블, 예를 들어서 9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AFG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DMM 같은 경우는 현재 작동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이제 바로
텍스마트랩 어플리케이션 3.0이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피처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비를 많이 쓰다 보면은 도대체 뭐 학생들이 뭐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뭐 동작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장비가 정말 잘못돼서 결과가 안 나오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실험 실습 시간을 갖다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갖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 이분이 지금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실습 과정을 갖다가 쭉 이렇게 플로우를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되죠? 매번 손들어야 되죠. 손들어가지고 조교님 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실습을 바로 이 스마트랩 그 어플리케이션 3.0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학생들은 그 앞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아, 교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바로 따라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조교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 안 해서 좋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장비가 고장났는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바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실험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죠?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전자공학을 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실습할 때를 가만히 이제 좀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내가 실험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걸 실험을 정확하게 한 건지, 뭐, 틀리게 한 건지, 맞게 한 건지 잘 몰라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 에디터라고 부르는데, 뭐, 이제 코스를 얼마든지 내가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에디터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자, 그거 외에도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 측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마스크 기능을 통해가지고, 그냥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측정하다 보면은 마스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벗어났어요. 자, 그럼 당연히 측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순서를 갖다 다 반복할 필요가 없이 마스크를 벗어난 그 측정 플로우에 대해서만 내가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실은 되게 작은 건데 학생들로 하여금 진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끔 만들어요.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실습할 때 인스트럭터가 교수님이나 이렇게 그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데모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인스트럭션이 이제 다큐멘트 형태로도 나오지만 비디오 형태로 이제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스코프에서 바로 틀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교수님이 나도 여기서도 A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B 대학에서도 강의를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B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내가 그쪽에 가지 않고서도 이제는 그 랩을 운영할 수 있게 이로 보내주면 돼요. 이 파일 자체를 보내주게 되면은 학생들이 거기서 리모트로 바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그 인스트럭터 분들한테 좋은 그 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So overall, we say this product we can see more because it has measurement, it has 15 grids, it has a large display, it has cursor readout, right? So it's very efficient. And also we can measure more because we have new design measurement, right? We have very effectively, arranged the measurement selection channels. So we can learn more because we have everywhere, we have scope intro, we have smart lab, the application system, right? So finally we say we are also innovative more. Not only because this product we do a lot of innovative design there, but also because we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ustomer side. So we save their time, so leave them with more time to do innovative work. So this is the purpose of this product release. 오늘 말씀드렸던 슬로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노베이트 모어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출시하는 게 이제 TDS 2000 시리즈 200 그 플랫폼이 쓰인 지가 15년 정도 될 거예요. 그동안에 실은 이제 많은 고객들께서 그 제품을 좋아하셨지만 기존의 제품을 좋아하셨지만 새로운 이제 장비를 갖다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범용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장비를 저희가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다른 그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로드맵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더 강화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노베이트 모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설명 자료를 다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 C모어, 메저모어, 롱모어, 이노베이트모어가 저희가 그냥 텍토닉스가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라 고객들이 그간에 기존에 우리 제품들을 쓰면서 필요로 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은 고객들이 정말로 기뻐할까 라는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이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실은 오늘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주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얘기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 제품을 저희가 이제 텍토닉스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판매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판매 방식, 세일즈 정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나 아니면은 저희 우리 양석용 대표이사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